안녕하십니까, 안대훈입니다. 우한 폐렴 끝나면 가장 돈 많이 벌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나면은 아파트 값은 더 폭등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일 없지 않느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이것저것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안 모여서 장사를 못 하니까. 예, 아니요. 주거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용 이제 공간의 가치가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물리적으로 도시에 나가서 해야 했습니다. 어떤 장소에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을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IT 업계를 중심으로 판교 같은 데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안 보이는데, 특히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슬랙을 통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업무의 효율도는 낮아지긴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무실 자체를 기업들이 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자체를 웬만하면, 지금도 한국에서는 일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 같은 데는 호텔링이라는 걸 쓰잖아요. 예, 자기 자리가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있죠. 아침에 라커룸에 있는 짐 빼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착석해서 일하는 그런 호텔링이라는 걸 하는데, 보험업계에도 그런 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진작에 그런 게 가능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모여서 조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졌을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완성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준의 연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스탠드얼론 형태의 단말기를 써야 되는 업종은 좀 뺍시다. 그런 정도의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내 동영상 안 보실 테니까 더 앞서가실 텐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전통적인 관리자들도 이제 항복을 해야죠. 보안성이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을 하고 직원들이 어디에 있든 직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 전화 연락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 왜냐? 지금 콜센터에서 대량으로 터졌죠. 사람들이 가까이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기기 쉽다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게, 웬만하면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나 랩탑 컴퓨터에 다 카메라 있으니까 화상회의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사태의 결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확실히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는 되레 올라갈 겁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더 많은 면적을 소비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집 안에다가 오피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잠만 자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무실이 더 이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만으로는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커리어상으로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10평짜리 공간으로서는 삶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대안을 찾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평 내지는 30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대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되니 되레 조그만 집에서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자기 집이라 한들 자기 혼자서 있어야 하는 공간, 이게 완벽히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1990년대 이후에 핵가족이 등장한 이후의 주택에서는 대부분 30평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방을 하나만 써도 되는 구조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방이 3개인 집에서 나머지 방 2개나 방이 4개인 집이라면 방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어머니 아버지가 쓰는 방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서재가 있으면 좋은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서재가 없으면 일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2년 전, 3년 전부터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하고 이미 담론적으로는 많이 나왔습니다. 좁으면 집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져서 또 나가서 커피숍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카페에 가서 일을 하면 거기선 프린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컴퓨터도 들고 가고 프린터도 들고 나갈 건가요? 종이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라든가 스캔을 떠야 된다든가 고객들이 주는 자료가 이미 다 스캔이 되어 있을까요? 종이로 된 자료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 안에다가 홈 오피스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기점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가지거나 뭐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코워킹을 쓰더라도 자기 집에는 홈 오피스를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집집마다 서재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되레 1인당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소비하는 공간의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되레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는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모든 집값은 다 폭락한다는 그런 이상한 론을 갖다가 반론을 제기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식으로 몰아세우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필수적으로 서재를 포함한 집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게 바로 수요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들이 신났습니다. 전쟁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관료의 힘이 강해지는 시절이 없습니다. 시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관료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든가 한국과 일본만 해도 벌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구의 1가구당 가구 구성원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3장씩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고 있고 한국은 거의 배급제 수준으로 생년월일 수준으로 마스크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결국에는 자본 구조가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있는 근무자들이 월급이 끊긴다면 경제가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온정적인 어떠한 이유를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중소기업이 사실상 국영기업이 되어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좀 어폐가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속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거의 0%대 또는 무이자 대출이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가 8천엔 언저리가 되는 교부금을 교부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폭증한 화폐량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 교부금 받은 사람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집행된 재정 지원 된 돈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취약계층을 위해서 온정적으로 지출했던 그 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이전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정부 이전 지출은 다 어디로 갈 건가요?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저금할 리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나 서비스 누가 만듭니까? 부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들 지갑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이렇다 할 생산이 없었는데도 소비가 가능해진 거죠. 생산과 매칭이 되지 않는 소비가 만든 눈먼 돈이 다시 한번 부자들의 손으로 갑니다. 국가가 집행한 화폐가 부자들의 손으로 갑니다. 예.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늘어난 부자들의 자산이 다시 사업으로 들어갈까요? 어차피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만큼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또는 기본적인 수요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부자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재투자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그 돈을 들고 대가본들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정책금리를 낮추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인위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을 본 이상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회사채도 글쎄 회사채나 국채 사이에 신용도 차이도 별로 없어져 가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국영기업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가니까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만큼 그게 다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딱히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신용도는 국가에 가까워지는 거죠. 국가에서 주는 이전 소득으로 버틸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국영기업이나 다름없이 되어 더 이상 동물적 본능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는 어렵서 옛날 같으면 돈을 벌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기업가들도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 상업용 부동산은 값어치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게 우한 폐렴이 끝나고 승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편차는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절대적으로 승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겠지만 실제로 써야 되는 수요와 그리고 돌고 돌아서 투자처를 잃은 눈먼 돈이 갈 곳이 주거용 부동산밖에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당분간은요. 끝나고 가장 승리할 사람들은 주거용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 채널을 보는 사람들 중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고 승리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도 제 아이디어를 하나도 놓치고 싶으시 않은 분들, 당장 이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모든 알람 수신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제 메인 채널에 있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등한 특별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제가 한 주간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유의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사건을 정리하면서 신문을 읽어드리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마 1시간에 30만 원을 내고 레슨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을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시하는 대안을 하나도 놓치고 싶으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메인 채널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채널 멤버십 가입하는 주소는 제 동영상 설명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대훈입니다.